공감의 천재 혹은 공감의 둔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가장 중요한 그 차이는 공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면은 공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 같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입니다. 이 제목은 헤이트 미움인데 너무 예쁘다. 일단 책이 그 저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어떻게 이걸 통합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굉장히 자극이 되고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혐오와 공감을 연결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흔쾌히 하게 됐고 어떤 나쁜 안 좋은 행동을 소수의 안 좋은 사람만이 저지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굉장한 혐오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 집단에 대한 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공감도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내용인데 쉽게 쓰여졌잖아요. 이게 사실 독자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거든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 그 강연 유튜브 올라온 댓글만 보더라도 정말 혐오의 경연장이거든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아주 심한 혐오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언제 줄어들 수 있을까요? 헤이트 책의 마지막 챕터를 쓴 부산교대 전진성입니다. 혐오라는 주제가 사실 부정적인 주제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전면적으로 주제화한 거의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보거든요. 주변에서 반응이 많이 왔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다고, 내용이 깊이 있으면서도 접근하기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대단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특정 인간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혐오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적극 권합니다. 혐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혐오보다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소속 김민정 교수입니다. 딱 받았을 때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의 글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좀 응원받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받았어요. 엉겁결에 제가 이제 각 분야 최고 교수진에 이제 좀 끼게 된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다각적인 성찰과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혐오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지는 않는데 그걸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늘 한다면 혐오 표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도 보지만 또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종합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을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피해자라고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입니다. 혐오라는 주제에 그 의미 전달에만 치중했다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책 다 합친 것보다 판매량이 더 나왔더라고. 로마 제국이라든지 중세시대 교회와 같은 가장 성공한 시기이지만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강했던 어두움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혐오들이 자라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이전에 숨어져 있는 불평등과 불이익 또는 차별에 대한 부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혐오 증상만을 치유하려 하지 말고 고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한두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컨퍼런스라고 하는 값진 기회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제 엠파시인데 이게 심파시와는 다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한건수입니다. 크게 이제 각 챕터들이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참 잘 모아지고 있다. 강연을 들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몰라서 좀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을 알고 나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동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 느낌과 고통에 공감을 하는 거고, 공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나부터 변화하는 거거든요. 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삶의 양식의 차이, 그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해 또는 그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 이러한 것들 전반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를 다른 책이고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고 확산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힘든 시기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이 책을 읽어라. 혐오를 멀리하고 정오를 관리하는 것은 사랑을 찾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한양대학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이희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나와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이 헤이트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혐오와 정오가 집단 학살로 나타나는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교훈의 가치가 결코 만만치 않구나. 이걸 지금처럼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혐오감을 가지고 버리는 것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어떤 종교적 차이, 문화적 차이, 피부나 언어가 다르다고 혐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준에 비추어서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혐오의 내용이 아니고 사랑을 찾아가는 묘약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